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지 않겠지만 땡구가 있어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땡구야? 좀 뭔가 약간 불만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인데 땡구가 지금 약간 좀 화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심드렁해? 이유를 잘 말을 안 해줘요. 평소에도. 제가 아무래도 부족한 엄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땡구야 간식 줄까? 잠깐만요. 또 안 주면 또 삐지니까. 코! 뿌이! 옳지. 올라. 돌아. 손! 야바이 해? 이거? 이쪽 손? 어디? 여기? 딩동댕. 상당히 똑똑한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자주 삐지는 땡구를 좀 달래곤 하는데 오늘은 또 어찌된 영문에서 이렇게 삐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주제는 땡구와 함께하는 야바이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땡구 말고 제 동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은 벌써 10개월 차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억울한 일도 참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딱 그런 시기를 또 보내잖아요. 제 동생도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그런 미생의 삶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죠. 직장생활 한 10개월 하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뭐 이런 게 있냐 이런 걸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동생이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나는 나한테 뭐 소리를 지르든 승질을 뿍뿍 대든 모른 체 하든 어쩌든 뭐 저쩌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뒤끝 있는 사람은 같이 일을 못하겠다. 뒤끝 있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업무에 집중을 하지 않고 약간 마음속으로 뭔가를 품고 있다가 계속 이제 그런 걸로 태클을 걸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진짜 일에는 이제 포인트를 안 맞추고 그 외에 이제 자기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약간 보복성의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사람은 진짜 직장 상사로 두질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눈맞게 나면은 그 사람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런 일을 당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아닌데 대리님이 그렇게 당해서 지금 현재 퇴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당했냐? 이랬더니 원래 그 대리님이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셨대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이도 되게 좋고 이렇게 밑에 들어오는 직원들도 잘 알려주고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대리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대리님이 계속 소외를 당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자꾸 대리님이 소외를 당하시지? 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 직장이 조금 올드한 스타일의 직장이라서 그렇게 막 회식 참여나 이런 걸로 주를 이루는 부류와 회식 참여에 좀 이렇게 끼지 못하는 하이 계급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직장이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과장님한테 대리님이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이제 부장님이 좀 지시를 내리실 때 형평성 있게 딱 내리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우리가 부서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를 좀 잘 부장님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제 일을 끌어올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직장인으로서 바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했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걸 왜 부장님도 계시지 않은 회식 자리에서 네가 얘기를 하냐. 너 지금 이거 뒷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와전이 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대리님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부장님한테 이 말씀을 못 드리니까 과장님께 좀 대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얘기를 드린 거다라고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리님이 약간 소외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다 같이 이제 회식을 가야 되는 그 자리에도 대리님은 갈 수가 없고 뭔가 점심에 다 같이 뭐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해도 대리님은 따로 부르지 않고 계속 뭔가 소외를 받는 거죠. 좀 버티다가 대리님이 마침 또 1년이 넘고 하셔서 그 김에 다른 회사로 바로 옮기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대리님이 근무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리님만 빼고
전부 다 회식을 한 거예요. 이 과장님이 좀 지독한 게 대리님이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가는갑다 하고 말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리님이 나가는 그 마지막 날에 전체 회식을 연 거예요. 그 과장님이. 근데 하나하나 개인 쪽지를 다 보내서 과장님이 그때 올 거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대리님만 빼고 전체 회식을 연 거죠. 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니까 당연히 오지 않고 너는 그냥 가, 집에 가, 일찍 가 해서 이제 일찍 보내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다 같이 회식을 해서 대리님이 나가는 마지막 날에도 가장 친한 동료랑도 이제 술 한잔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가게 됐다고 해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자기도 1년 넘게 일한 직장인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나가는 게 너무 황당하니까 그 대리님이 따로 울면서 다른 직원한테 전화를 한 그런 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을 못해서 실수를 해서 혼나고 이런 거는 진짜 이해를 한다.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의견이 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런갑다 하고 넘긴다. 이런저런 별별 상사들은 다 괜찮은데 정말 그렇게 뒤끝 있게 나를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사는 나는 버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제 기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약간 독특한 특징이 그 회식 자리라는 것을 자신들만의 약간 그런 그룹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 끝나고 회식이 오고 다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 직장 자체가.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그런 패밀리가 됐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아웃이 됐어. 그러면 이게 약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프라이빗한 모임 클럽에서 영구 제명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다가 대리님이 나가시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계기가 하필이면은 이러이러한 업무 사항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순수하게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됐다라는 거죠. 의외로 그 직장에는 이렇게 사심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가다 보인다고 해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자기한테 업무 지시를 할 때 자기가 이뻐하는 그 과장님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과장님이 이뻐하는 직원한테는 좋은 업체를 주고 자기한테는 좀 영양가 없는 걸 주고 근데 그게 자기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뻐하는 사람을 더 이뻐하기 위해서 약간 사심을 담은 그럼 이제 또 그걸 거부하면 엄청 혼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찍히고 엄청 뭐라고 들으니까 그냥 자기 입장에선 알겠습니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되게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제 동생은 그런 회식 자리를 애초에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애초에 선을 그어서 자기는 그냥 그걸 겸허히 받아들였대요. 그래 내가 뭐 회식도 참여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저 사람들 그냥 나한테 그냥 똥을 주겠지. 이 직장은 그런 곳이니까 그냥 1년 동안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거 버티자 이렇게 하고 그냥 걔는 그냥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제 회식 참여도 안 하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은 눈밖에 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직장 생활이 완전 지옥이 되는 거죠. 웰컴 투 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사들은 다 괜찮은데 그렇게 뒤끝 있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상사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진짜 업무에 포인트도 못 맞추고 그 외의 거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죠.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나 너는 내 눈밖에 났어? 넌 내 안에 들어온 애야. 막 이런 것들로 정치질을 자꾸 해대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의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있고 포기하고 가는 게 있잖아요. 참 최악의 직장 상사를 꼽으라고 했더니 제 동생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뒤끝 있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자기는 제일 무섭다. 차라리 사심 없이 그냥 딱 한번 얘기를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은 편해요. 직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참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사실 저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사심을 계속 안 했다가 내포하고만 있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이제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감정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속 그 전쟁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공격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직장 상사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사람은 정말로 대하기가 힘들고 그냥 눈에 안 띄는 게 답이다 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불편한 직장 상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생에서도 사실 그거는 좋은 행동이 아닌데 참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되게 씁쓸한 이야기인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